굳이 광고비 쓰지 않아도 이전에 있었던 판매자들하고 광고비 경쟁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는 게 네이버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한 10원만 싸게만 판매할 수 있으면은 여기 있는 판매량을 거의 다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이렇게 운영하셔서 얼마를 벌고 계신 거예요? 매출로 따지면은 한 월에 평균적으로는 1억 정도 매출이고요. 연으로 따지면은 10억 정도는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이 분홍색이 재미나이가 봤을 때 이 검색어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혹은 내가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도매국에 있는 상품 1위부터 10위까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대표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57. 지금 한 3주 정도 배우셨잖아요. 어저께 매출이 한 80만 원 정도, 오늘 결제 금액은 1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이지만 매출이 올라가는 스토어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9년 동안 돈을 벌고 있는 9년차 셀러 41살인 유미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저녁 식사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네이버에서 물건을 팔고 계신다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점을 열어가지고 위탁으로 제가 재고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일로 9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년이면 되게 오랫동안 네이버 스토어를 하셨네요. 네, 그렇죠. 9년이면 조금 있으면 10년 차가 되겠죠. 그럼 스마트 스토어를 정확히 몇 살에 시작하신 거예요? 32인 것 같네요. 그럼 32에 시작하셨으면 그 전에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때는 사실 직장 생활이라기보다는 알바나 택배, 일용직 같은 걸로 하면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택배라고 하면 이 스마트 스토어랑 조금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택배 포장도 했었었고 상하차도 하고 배달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류에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나 많이 팔려?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택배 전에는 알바들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알바들을 하셨어요? 빕스에서 서빙 알바도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일도 좀 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들어오시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려면 이런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요? 그렇진 않고요. 전 처음에 했었을 때 자취방에서 스타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실까지 차리게 되신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유혹이 많아지니까 분리를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나와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간혹 있어요. 물건을 사다 놓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계약을 짜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계신 분 직원 네, 맞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잔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3일 동안 이제 쉬는 날이 있어서 택배가 좀 밀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나머지 발주 처리를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까 이제 알바도 많이 하셨었고 택배 일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접하고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20대 때에는 일을 일단 명확하게 정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방황을 하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집이 어렸을 때부터 부채가 좀 많았었던 터라 제 삶이 부유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포기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일에. 그래서 직업도 좀 늦게 가졌던 것 같고 하다 보니 방황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한 30 초반쯤 됐었을 때 이래저래 제 삶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사업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 스토어도 몰랐고요. 사업자도 한번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걸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마침 그때 택배 일도 했었고 상하차도 하고 포장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저런 거면 나도 한번 10만 원이라도 사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 일을 하게 된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다 보니까 조금 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열망들이 좀 더 이런 쪽으로 오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 일 나한테 딱 맞는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가 있나요? 저한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고 첫 번째는 그냥 살아남자, 이걸로 어떻게든 살아남자라고 생각했고 하다 보니 운이 좋아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월 1,000만 원 수익 나는 정도까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사업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은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해야겠다, 빚이 있는데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거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대주거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선은 제가 너무 살아남기에 급급해가지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해보자라고 하니까 찾아보니 막상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돈이 안 되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아차 싶었어요. 아, 내가 이거를 그냥 내 편견이나 내가 알고 있었던 가짜 상식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먼저 도전을 했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좀 더 괜찮은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상위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지금도 그렇고 아마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들은 다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첫 페이지 안에서 구매가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내가 상품을 등록했을 때 첫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3년 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이버가 조금 바뀌었어요. 물론 지금도 상위 노출이 되는 상품들이 잘 팔리는 건 사실이지만 상위 노출을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네이버가 좀 바뀐 게 있어서 저는 그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이렇게 운영하셔서 얼마를 벌고 계신 거예요? 매출로 따지면은 한 월에 평균적으로는 1억 정도 매출이고요. 연으로 따지면은 10억 정도는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걸 하고 계신데 그만큼을 벌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매국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를 리가 없는 대표적인 사이트거든요. 가장 오래되기도 한 것 같고 규모도 가장 커요. 근데 저는 이 사이트를 좀 주요하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3년 정도 제가 고생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동안 제가 팔고 싶은 걸 너무 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난 이 상품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한테 한번 팔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시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좀 특이한 의류들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옷이 좀 특이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유니클로 같이 조금 심플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땐 그걸 몰랐죠. 저는 제가 좋으면은 사실 내가 좋은 거 누군가한테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말은 유니크하긴 한데 대중적이진 않다. 그래서 돈을 못 벌었던 게 너무 커가지고 한 3년 정도 고생하다가 아 그럼 대체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던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보고 따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팁입니다. 베스트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 베스트를 보시면 이미 설명이 돼 있어요. 도매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정답이 딱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이고 구매하는 상품인데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도매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딘가에서는 다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번부터 쭉 내려가 보면 150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밑에 설명이 써 있는데 매일 자정마다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날짜가 2월 10일인데 2월 10일 기준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1위에서 150위까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합과자 선물 세트가 팔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아무래도 이제 설이다 보니까 이런 선물 세트들이 잘 팔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8,200원이면 선물 세트 치고는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2번을 보면은 스태퍼 계단 오르는 걸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초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팔리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계란찜기, 전자레인지 용기라고 하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2월 달이면 슬슬 이제 대학교들이 개강을 하니까 자취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 구매들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만 보여줬으니까 밑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쭉 내려가 봐서 152 이제 막 떠오르는 상품들은 뭐가 있을까 했는데 뭐 국수 드실 수 있죠. 그리고 눈 밑 좁쌀 연고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국수는 저는 그냥 나가서 사 먹으니까 이런 것들도 쓰시는 분들이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상품들은 저한테 커다란 인사이트를 주는 상품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상품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우리나라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상품들이고 심지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150이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라서 아 지금 이 시즌에 이런 게 잘 팔리는구나. 내가 이런 거는 잊지 말고 지금 판매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년에는 미리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 도매국 사이트에서 봤을 때 1위에 과자 선물 세트가 있었잖아요. 이 과자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너무 늦은 상품인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판매가 시작되는 시즌에 못해도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명절이 다음 주니까 적어도 1월 10일이나 15일 사이에는 판매를 시작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너도나도 팔라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많이 쓰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 방식. 지금은 사실은 이런 거를 굳이 광고비 쓰지 않아도 이전에 있었던 판매자들하고 광고비 경쟁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는 게 네이버에는 있습니다. 광고비를 안 태우고 광고비를 태우는 분들이랑 경쟁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치트키 같은 느낌이 있죠. 보여주신 사이트 보니까 어떤 제품들은 어제에 비해 3등 떨어지고 어떤 거는 뭐 6등 올라가고 순위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진입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본다라기보다도 제가 좀 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마도 그 사이트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유행했던 상품이 좀 보여가지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60위에 이 할머니 조끼, 김장 조끼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 중에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하는 무료로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머니 조끼부터 검색해보죠. 할머니 조끼. 검색을 해보면 한 달에 검색 수가 3만 번. 여기 내려가서 보면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요. 3년치 그래프를 보면 작년 12월에 46,000번 정도 검색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 때는 물건도 쌀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통적인 방법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때 사다 놓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에서나 부동산에서도 발목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래프가 사실 여기서는 나와 있어서 발목에서 진입을 해서 어깨까지 계속 팔다가 어깨가 되면은 털고 나오는 그게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털고 나온다고 하셨는데 재고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털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그 시점에는 재입고를 하지 않고 그때까지 다 판다. 그러니까 뭐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이미 12월 달 혹은 1월 달 되기 전에 할인을 70, 80%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재고를 빨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계속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위탁 판매를 하고 네이버에서 바뀐 방식으로 판매를 하면은 리스크가 없으니까 발목이든 아니면 어깨든 머리 끝까지 올라가도 저희는 언제든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점을 많이 얘기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단점을 위탁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으니까 너무 상품을 관리할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폭넓게 이런저런 상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중에 잘 팔리는 것만 저희가 집중해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장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몇 가지의 물건을 팔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스토어고요. 상품 조회 수정 누르면은 제가 등록한 상품들이 있는데 보시면 675건의 상품이 있고요. 판매는 500개 정도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잘 팔리는 건 보통은 어떤 업종이든 잘 팔리는 건 상위 한 20% 정도 상품이 매출을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 난 거 좀 보여드리면 지금 2월 10일이니까 10일부터 9일 어저께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제 금액이 1억 4천. 한 달 동안 1억 4천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2월 9일까지 1억 4천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명절이다 보니까 세트류, 아마 견과류도 선물용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도 아무래도 위탁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다 한 번씩 확인해 보는 편입니다. 시즌별로 어떤 상품은 겨울에 좀 강한 카테고리가 있고 여름에 강한 카테고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트렌드 따라서 이것저것 다 한번 팔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 금액을 보시면 세트는 지금 한 달 동안 7,900만 원 정도 매출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등은 견과류, 2등은 그래도 2,300만 원, 김치류 같은 거, 반찬 이런 애들이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1, 2, 3등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에서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마진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선은 상품마다 조금 다른 건 사실이에요. 적으면은 한 20% 내외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좀 내가 수익을 땡겨가고 싶다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한 40% 이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조금 물건을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누군가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마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불리한 면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상품을 찾아내기 나름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지금 한 20에서 40% 포진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 애들이 다 세트류 아니면 견과류 이런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상품 하나가 30일 동안 2,200만 원 매출 냈고요. 이 상품은 1,500만 원, 얘는 1,4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3개만 합쳐도 벌써 5천만 원이 넘는 거죠. 이런 상품들이 지금 매출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즌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수기 때만 좀 잘 나가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은 매년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작년에 입었었던 옷이랑 금년에 입는 옷이랑 똑같이 긴팔이어도 디자인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물 세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즌성 상품들은 약간씩 리뉴얼돼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상품의
그때그때 다시 올려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되게 많은 상품들로 매출을 내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까지 적어도 3년 동안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받아놓은 서류인데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22년 한참 막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수익 금액으로 1,0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얼마나 못했는지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23년도에는 3억 9천 정도 올라가다가 그리고 이제 24년도 때는 이제 15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이 다져질 때가 좀 어렵고 그게 발판이 다져지면은 그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씩 쉬운 것 같은데 한 3년 차쯤 되니까 이제는 어느 카테고리가 요 시즌에 잘 팔린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 아까 전에 베스트 상품들도 눈에 익으니까 상품을 찾아서 올리는 거나 판매하는 것들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돈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서 지금 8위에 올라와 있는 상품, 아까 전 60위에도 있었던 이 할머니 조끼 혹은 김장 조끼 이 상품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판매하는 방식은 약간 이런 식입니다. 할머니 조끼라고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회색 글씨로 광고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실제 순위가 아니라 광고 순위입니다. 광고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2명이 계시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광고가 없는 이 상품이 할머니 조끼 1등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러니까 리뷰도 많고요. 찜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2등은 6개월 동안 7,000장을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웬만큼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요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위에 이 글씨 하나만 있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이 네이버의 상점명이고요. 밑에 쇼핑몰별 최저가는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3명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카탈로그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는 이제 엔젤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못 팔고요.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따뜻한 융털, 꽃무늬, 할머니 조끼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이름도 없고 주인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기만 하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 한 10원만 싸게만 판매할 수 있으면은 여기 있는 판매량을 거의 다 갖고 올 수 있다. 근데 좀 이런 것도 보시면 좀 너무 저렴하죠. 왜냐면 여기 3,600원인데 저희가 4,000원에 갖다 팔면은 사회봉사하는 거죠. 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살짝 디자인 다르긴 한데 이쪽이 조금 더 마진이 좋은 걸로 보이시죠? 5,100원에 있고요. 여기도 5,000원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 보니까 5,000원대 판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1페이지에서 나와 있는데 만약 제가 초보라면은 마진이 적지만 이런 거에 한번 들어가서 판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2,670원짜리로는 어떻게 안 되나요? 이런 애들은 들어가면은 사실 저희는 돈을 잃으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이런 가격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은 지금 2월 달이라서 곧 봄이 오니까 겨울 상품들을 털어내고 봄 상품 가져오려고 이렇게 가격을 막 던지시는 막 낮추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저걸 털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백화점 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몸통만한 박스가 있다라고 치면은 롱패딩이 아무리 눌러도 한 3장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름 상품 반팔 티 같은 경우는 150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티셔츠는 150장 정도 들어가니까 공간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사다 놓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봄이 되기 전에 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빨리 없애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보면 5,000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하면 사실 좀 초보자고 조금 더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검색어를 바꾸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도매 판매자를 보시면 여기 지금 상품 제목에 할머니 조끼라고도 써놨고요. 보시면 겨울 조끼, 김장 조끼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힌트를 얻어서 한번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다시 김장 조끼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상품들이 나옵니다. 쭉 내려가서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3,000원, 4,900원 못 팔죠. 자, 요거 보니까 이 상품은 1+1, 그러니까 2장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배송비까지 해서 19,7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도 1페이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지금 누군가가 사니까 여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볼게요. 2개를 구매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한 7,200원 정도가 될 거고 배송비는 3,000원 여기 붙고 여기서 3,000원 저희가 받았으니까 그냥 쌤쌤에서
없어진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16,900원에서 7,200원을 빼면 자, 이 상품은 한 번 주문이 일어나면 9,700원을 법니다. 저희가 네이버를 이용했으니까 네이버를 이용한 수수료가 있어요. 그거를 6.7%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7%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판매가가 다 합쳐서 한 19,700원이니까 2만 원으로 단순 계산해보고 만 원이면 7%면 700원이거든요. 그럼 700원을 2배 하면은 1,400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1,400원 뺐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주문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8,300원을 버는 상품입니다. 이래서 도매 상품으로 위탁을 해도 생각보다 크게 마진 남는 상품들은 있다. 이걸 보시고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진이 많이 남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등록을 하면 여기 지금 경쟁 상대가 이렇게 많은데 저희 상품은 맨 뒷페이지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제가 화면 보여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PD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제가 정말 초반에 잘 몰랐던 내용인데 보시면 김장조끼로 검색했을 때 115,316 이게 무엇이냐면 김장조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상품 수입니다. 그러니 리뷰도 없고 구매도 없는 사람이 신규로 상품을 등록하면 115,317등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사겠죠. 이걸 제가 몰랐다고요, 3년 동안. 근데 이게 115,000개면 그나마 좀 적은 거고요. 원피스 이런 거를 보여드리자면 자, 보시면 상품이 1,700만 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싸워볼 엄두가 안 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에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있으면은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럼 저 카탈로그에 어떻게 진입하는지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등록하면 사실은 단독으로 판매가 돼가지고 카탈로그에 진입이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저녁 먹고 들어왔었던 이유가 마침 8시에 저한테 좀 배우고 싶다고 하셨던 60대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이걸로 좀 배우고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제가 원래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요즘에는 AI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동화를 시켜보자 해서 베스트 상품을 아까 전처럼 카탈로그에 판매할 수 있는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제 150등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내가 몇 등까지 볼 거냐라고 이제 설정하고 지금 이게 제미나이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자, 10개의 상품을 불러왔고요. 이 분홍색이 제미나이가 봤을 때 이 검색어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혹은 내가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도매국에 있는 상품 1위부터 10위까지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순위가 맞죠. 이렇게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카탈로그 찾기를 눌러주면 얘가 스스로 검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로그가 흘러가고 있고요. 요게 이제 다 끝나면은 여기에서 엑셀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 나왔을 때 판매가가 얼마고 도매가가 얼마다 라고 해서 나와주는 걸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켜놓으면은 150개를 1분당 하나씩만 한다 하더라도 150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프로그램 켜놓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결론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 보고 상품을 등록하는 편입니다. 아, 오늘 수강하러 오신 거예요? 네. 이제 수강생분 통해서 카탈로그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신 수강생께서 상품 등록을 제가 이제 요 강아지 조끼,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김장 조끼의 파생 상품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추천해드린 상품인데 이거 등록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 조끼 한번 검색 한번 해봐 주실까요? 강아지 조끼를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나오는 카탈로그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려가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10,000원짜리고 3,000원의 배송비가 있는데 저희가 강아지 조끼를 여기에 넣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상품 등록을 해봐 주세요. 상품 등록할 때 상품 관리를 눌러주시고 밑에 들어가면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내가 판매할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수강생께서 이 빨간 점을 기준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 등록할 때 메뉴가 진짜 많은데 지금 이거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 점만 따라오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예외로 보여드리는 게 이 점을 빼고 보여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테고리를 넣어주고 있고요. 카테고리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군, 그걸 온라인에서는 카테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품명 입력하셨고 굉장히 빠르시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손이 상당히 빠르세요. 네, 지금 이제 숙달되신 거죠. 배우신 지는 한 3주 정도 되셨는데 그래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하시고 계십니다.
옵션명은 25글자 이상 되면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알고 계셔서 대략적으로 상품 글씨를 좀 줄여주셨고요. 지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캡처를 하셨고요. 지금은 정사각형 사이즈를 맞춰주고 계세요. 네이버에서는 가로 세로 1000 픽셀로 맞춰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 권장 사이즈에 맞춰주면은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이라고 컴퓨터가 생각을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위탁 판매한다고 안내사항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상세 페이지는 4가지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 판매를 합니다 라고 하는 고지를 해주고, 두 번째는 제목을 넣어주고, 세 번째로는 판매하는 상품에 사진을 넣어주고, 내가 이런 상품을 판매합니다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고지를 해줘야 돼요. 정보 고지라고 하는 거는 이 상품이 뭐 어떤 재질로 되어 있다, 크기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사이즈까지 다 넣어주셨고, 자,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 화면이에요. 아까 전에 피디님께서 어떻게 카탈로그에 진입을 하느냐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카탈로그 연결 상태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찾기를 눌러주고, 카탈로그명,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카탈로그의 제목을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검색을 하면 아까 봤던 카탈로그, 내 상품을 여기다 넣어줘 라고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면은 카탈로그 연결 상태가 연결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연결이 될 때 좀 빠르면 한 2, 3일, 근데 보통은 한 주에서 2주 정도 기다려 주시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계속 해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끝. 지금 약간 이제 긴장하셔서 그러신 거고, 원래 평소에는 한 4분에서 한 5분 정도 사이에 끝내세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57. 지금 한 3주 정도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돈이 될까 싶은데 대표님 매출 나오셨죠. 이 스토어가 만들어진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3주 사이에 조금씩 배우시다가 처음 매출이 나오신 게 2월 5일 정도, 그리고 어저께 매출이 한 80만 원 정도, 상품이 한 30개 정도 있으신데 조금씩 등록하셨던 게 좀 매출이 잘 나오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오늘 결제 금액은 1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이지만 매출이 올라가는 스토어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품을 올리시고 매출이 나고 계신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은 얼떨떨하죠. 될지 말지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이지만 이래 나주면서 이런 어떤 성과, 그게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죠. 이게 성취감이 있으시겠어요. 성취감 느끼죠. 당연히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 그래도 내가 배워서 할 수 있구나, 그 느낌이 굉장히 크죠. 전 사실 보는데 너무 뚝딱뚝딱 잘하셔가지고 이게 3주밖에 안 되신 거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멘토님께서 어쨌든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된다. 연습을 하게 되면 60대, 70대 분들까지도 5분 이내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만이 살 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알고 계신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잘 따라와 주시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실제로도 엄청나게 많이 좋죠. 뭔가 알려드렸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여 주시고, 심지어는 그걸로 결과물까지 내셨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은 매출 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워낙 대표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나긋나긋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금 전에는 좀 약간 나이가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더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일일이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서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수강생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최근에는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전에는 한 30, 40대 분들이 본인들의 재테크나 아니면 이제 퇴사하시면서 본인들 사업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한 은퇴를 생각하시면서도 은퇴 이후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60대, 70대 되시는 분들께서 도전을 하시는 거 보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시고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접하게 만드시는지 그런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 계셨던
이제 수강생 분께서도 컴퓨터를 거의 못 하시는 분이셨어요. 실제로 노트북이 없으셔가지고 주문했는데 이제 배송이 안 돼서 제 거를 한 2주 정도 빌려드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컴퓨터랑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기는 한데 그런 분들이 좀 어려움을 덜 겪으시도록 아무래도 좀 옆에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알려드릴 때 어떤 걸 알려드리면 자 컨트롤 C고요. 여기서 옆에다 넣고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됩니다 하면 되게 재밌어 하시거든요. 약간 마술 같잖아요.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그런 재미들까지 좀 넣으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여기 와 계실 때나 그렇게 옆에서 봐주실 수 있지 혼자 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자료를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들이 실제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거든요. 그럼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저 자료들과 아까 그 AI 전달 가능하실까요? 근데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PD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서 나도 저거 쉬우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에서는 좀 짧게 보여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무료 강의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해주시면은 이 자료와 함께 지금 했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고 학생들도 가르치시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우선은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셔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데서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또 기억이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판매 정보를 제가 엑셀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그렇게 작업해 본 적이 없으셔서 판매 정보를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대표님 엑셀을 한 번도 안 해보셔서 그랬더니 처음 써보신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옆에다가 같이 노트북 놓고 이렇게 알려드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한 3-4달 지나서 순익이 한 300-400 나오는 걸 보면서 뿌듯함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다 얘기하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못하실 겁니다. 카테고리와 제품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나면 앞으로 대표님은 뭐 먹고 사세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그런 거 막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상품이 애초에 본인 머리털보다도 많으시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있고 판매자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새로운 상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많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9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9년 동안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오셨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우선 앞으로의 목표는 매출을 좀 더 키워가는 것도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그거 외에는 제 삶에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알려드리고 나눠드리고 하는 삶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영상으로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사실 다 모르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정말 돈이 없었을 때 지하철역 뭐 3-4정거장을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어느 날은 버스를 타는데 한겨울에 버스를 탈 돈이 없어서 막 펑펑 울면서 집에 갔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는 한 10살 위의 형님이 저한테 한 5만 원씩 3만 원씩 쥐어주셨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것도 되게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 최근 들어서 알았던 게 뭐였냐면 그때 본인이 빚이 3억 정도가 있으셔가지고 부채가 너무 많으셨는데 저를 너무 도와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전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제 사업도 하지만은 알려드리는 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9년 전 혹은 10년 전에 겪었던 그 마음을 똑같이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더 벌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은 여유롭지 않을까,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거든요. 저도 그때 그랬고 특히나 저는 그때 이제 부채랑 이런 것들로 너무 씨름하고 있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생존하는 게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저한테 스마트 스토어가 인생의 약간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출연하게 됐었고요. 굳이 스마트 스토어 아니셔도 돼요. 요즘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또 여기 채널에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분들 영상을 보면서 뭔가 하나가 딱 꽂히시는 게 있으면은 지금 26년도니까 26년도에는 그것만 한번 집중해 보셔서 단돈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더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근데 그게 스마트 스토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를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